이 뉴스가 참 이런 쪽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 어떤 그 뉴스가 있었죠.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도망치면서부터 학대를 받다가 못 견뎌서 도망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고, 예, 국가 차원에서 이거 전수조사해라. 지금 학교 안 나온 애들이나 이런 애들 전수조사해라. 이러다 보니 점점점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던 게 빙산의 밑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 기자님,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죠. 지금 뭐 제보도 그렇고. 그쵸. 지금 뭐 큰 사건만 지금 한 7건 정도가 아동학대와 관련 게 터졌는데, 예.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에서 벌어졌던 11살 아이가 창문 베란다로 탈출해서 그 탈출해가지고 알려지면서 아동학대가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천 초등생 토막 사건, 냉장고에서 발견됐던, 그다음에 목사 부부인데 여중생을 방에다가 거의 미라 상태로 백골로 방치했던 사건, 그다음에 큰딸을 살해해가지고 안매장한 사건, 그다음에 또 부천 2개월짜리 여아를 학대해서 방치해서 죽인 사건, 그다음에 평택 이 아이는 이름이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원영이 사건, 그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막 발생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아직 시신이 발견 안 되긴 했는데 그 4학년짜리 아이일 거예요. 아마 여자아이 실종된 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최근에 한 작년 12월부터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다친 거는 첫 건밖에 안 되는 거고, 죽어서 발견된 사건이 벌써 6건이나 될 정도로 아동학대가 지금 되게 이슈화 되고 있죠. 가면 갈수록 세상이 무서워진다 정말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진짜 이런 비극이잖아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가 지난 2014년도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국민들이 이런 아동학대 특례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딱 1년 전만 생각해 봤을 때도 초등학생 이후의 아이들이 아닌 그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보냈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맡겼던 장소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거나 학대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 싶었더니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직은 고등학생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학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요즘 드러나서 그렇지 예전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2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3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거다 이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니까 양육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문제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을 준비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아놓은 다음에 한 번도 육아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젊은 부부들이 그걸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대를 한다. 근데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토막살인을 낸다던가, 이게 죽여서 안매장을 한다던가, 시신을 한참 뒤에 그 집에 보관해서 미라를 만들어 놨다던가 하는 것들은 그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좀 크게 생각해봤는데 지역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났던 7건의 사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가정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비정상적이다 이런 걸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계부나 계모가 존재했던 아이들이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건이 있어요. 그만큼 요즘 가족 해체가 되게 심각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웃긴 거는 이 사이에 종교인도 있다라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종교를 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지금 아동학대를 하고 자기 자식을 방치해서 이걸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일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집이든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기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 좀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죽였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니고 지 자식을 죽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강하게 지금 처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그 범죄에 관한 그 특례법은 법무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입법 예고한 게 있어요. 상습적으로 부모 친권이지만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왜 시비 거냐 말이야. 이래서 이런데 자기 자식이 친권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아동학대하게 되면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해서 네. 좀 높은 처벌을 하자 네.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 예고해가지고요. 네. 지금 법사위원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지금은- 중에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취재하면서 핵심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네.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제일 많이 저희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한 네. 살인죄를 지금 적용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미필적 고의 자체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 네. 기자들끼리도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모든 사건이 지금 최근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은 전부 다 경찰이 살인죄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할 네. 때 다 얘기하는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예. 적용해서 넘겼다고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예. 법률적인 좀 그 말씀을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 부작이라는 표현이 아마 일본식 표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 용어로 쓰이고 있죠. 부작위의 반대말은 이제 작위예요. 작위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행위를 만들다, 만들 작자 했다, 행위 작자 해갖고 행위를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부작위는 행위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면 애를 학대를 해놓고 애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 근데 그 상태로 꼴부도 비기 싫어 그러고 자기는 방치해놓고 나갔어요. 근데 애가 그 숨을 헐떡헐떡거리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직접 죽인 행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든가 뭐를 뭐 칼로 찔렀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죽이면 그건 그냥 자기에 의한 살인죄라고 그래요. 그 살인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그런 구호 조치를 할 만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미필적 고의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애가 그렇게 헐떡헐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근데 나갔어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죽어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용인을 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살인을 하겠다는 아주 직접 고의, 넌 죽어라 하는 직접 고의는 없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러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느냐? 뭐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가 나오는 건데 구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거부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인정해버리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다 우리 살인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살인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지금 처벌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게시판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 처벌이 어떻게 돼요? 아직 몰라요. 지금 이 사건들은 아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건인데 그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 치사죄,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형량이 4에서 7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살인죄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10에서 16년 그래서 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경찰 쪽에서는 국민적 사안이고 하니까 살인죄로 지금 네, 검찰에 맞아요.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측면으로 네. 봐야 될지가 이게 좀 애매하긴 뭐냐면 해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수박만 멜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망의 결과에 이르기 전 단계의 그 행위가 너무 죄질이 안 좋으면 사실 이건 뭐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많죠. 예.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뭐 챙겨주지도 않고 학교를 가던가 말던가 부모가 방임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방임만 해도 그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방임을 한 거를 옆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동학대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해결 방법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아동이 다 학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교육청. 네. 또 아동학대를 범죄를 잡으려면 경찰청이 있어야 되겠죠? 네. 경찰청. 예.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는 네. 이게 법무부거든요. 네.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니까 예. 보건복지부, 법무부,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네. 뭐 이런 단체들이 네. 서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협업. 네. 협업 시스템을 네. 구축해서 네. 이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 공동사업으로 인해서 네. 아동 학대를 좀 이런 네. 이런 사태를 좀 예. 줄여낸다라는 예.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미취학 아동들 있죠. 네. 8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네. 취학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들. 예. 왜 결석이 자주 있는가. 예. 이거 아동학대에서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미취학 학생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네네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들을 사건을 좀 발굴해야 네. 되겠다. 네. 기자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있는 학생들은 격리를 해야 된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아동학대를 격리하게 되면은 네. 그 아동 보호 시설이 우리나라 현재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아동학대 시설을 만들려면은 예산도 지금 부족해요. 예.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네. 소위 컨트롤 타워. 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둘 네. 거냐, 네. 법무부에 둘 거냐. 네. 어떻게 법무사님, 네. 변호사님, 기자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어떤 기관적으로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자 뭐 거기서 뭐 어떤 컨트롤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제일 그 정부 대책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서울시가 부모 교육하겠다. 이런 아동 학대 발생하니까 네. 이들 부모 교육해가지고 부모 교육 받는 사람한테는 뭐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유치원 할 때 가산점 주겠다. 근데 부모 교육 받자. 이러면 이 일 해결될 거다. 부모 교육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네. 단정 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터지고 나서 어떤 걸 해야겠다.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뭘 만들자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분 되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세금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그리고 제도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 사람들을 무슨 살인죄다, 무슨 살인죄 방조범이다 이렇게 처벌할 게 아니라 애당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국가 테러라든지 그런 등등의 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확대됐다던가 뭔가 커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무슨 감봉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협업이나 통일 프로세스를 만들어도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그리고 윤리적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게 야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쪽에 대해서 계속 뭐 토론 주제 끝났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이는 국가가 미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이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어른이 될 거고 나라를 짊어지고 갈 건데 현재 어른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듬어주지 못할 망정 가장 믿어야 될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건 예, 맞습니다. 솔직히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챙기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